영화는 자, 지금 체질침 74년 논문을 다 읽었고 체질침 치염례라고 해서 우리 ECMED 두꺼운 책의 기고문 245페이지 첫 번째 문단을 읽고 있는 중이고 제1예 금연보험 어느 날 내가 존경하는 모 박사 댁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게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거 따라오면 되고 그 줄 몇 줄 좀 내려가면 상향여태 삼리 위중을 영하였다는 내용까지 있어요. 자, 그러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거를 취미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도움 되려고 읽는 거니까 이때 무슨 처방을 썼을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럼 이때는 안 쓰고 지금은 왜 쓰지? 또 생각할 필요도 있고 뭔가 아무튼 의문점을 가지고 비판적이 있기를 하자는 거야. 일단 읽어보자고. 신장염이고 당시에는 체질명이 8가지로 구분되기 전에 그러니까 65년 논문을 아직 안 읽어봤겠지만 태양인 병증 1예, 장질, 부질 이런 표현이 나올 때거든. 체질명이 8가지로 완전히 확립되기 전이야. 그래서 소양인의 위열이 있는 것을 알고 침으로 상형연태 3리 위중을 영했다. 그 후 읽어보자. 그 후 부인은 병원으로 찾아와 내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내가 이 병 때문에 종합병원에 입원도 수차례 했고 또 기타 여러 방법으로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도 의사가 있습니다만 의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내 병은 죽어야 낫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일 침을 맞은 직후에 머릿속과 기분이 상쾌해져서 아마 일시적인 기분이겠지 생각했던 것이 그 후 두통이 아주 없어지고 소변이 편하며 붓기도 빠져 몸이 많이 가벼워져서 신기하게 생각이 되어 다시 왔습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그러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지요. 하고 그대로의 침방에다가 임읍 함곡도 나오네, 그지? 함곡. 네. 응. 함곡을 수하여 더하여 치료해 주었다. 며칠 후 아니다. 더 해도 되는 한 번 더씩 합시다. 며칠 후 그분은 다시 와서 이제는 아무리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시험해 보아도 시험해 보아도 그 오랜 병이 내 병이 내 병이 아마 다 낫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함으로 글쎄요. 낫고 안 나는 것은 자신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2번만 더 맞아보세요 하였더니 되게 쿨하시지? 침 2번 더 맞는 거야 문제가 되겠습니까? 만 하도 이상하게 생각돼요. 내가 이야기했더니 우리 주인께서 웃기만 하고 모두 정신없는 말로 듣는 것 같아서 누구한테 말도 못합니다. 그 후 같은 방법으로 2번 더 치료하고 그 신장염은 완치되었다. 자, 봐봐. 이거 1회 읽었는데 벌써 2022년에 환자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겹치는 게 많아. 환자가 자기가 해결이 되는 것 같은데 옆에다가 얘기하면 안 믿어. 그리고 환자만 안 믿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한의사도 안 믿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 뒤에. 그러면 일단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자. 소양인의 위열이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지? 그러면 이제 소양인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니 당시에 아마 최대 신소 이런 거 생각하시고 상향여태 3리 위중 이래서 상향여태는 6번, 그지? 목양체질의 6번 혈자리와 비슷하지, 그지? 그리고 3리 위중은 어디서 나오지? 무광체질 수험 체질을 자, 그 혈자리 어디 있다? 어디 있어? 무경 10번에 그리고 딴 데도 있어. 그 소양인이라고 여기서 소양인 위열을 판단하셨으니까 어디 토양에서 한번 찾아볼까? 토양이나 토음에서. 토양 10번에 있지. 토양 10번에 있지. 토양 10번이 3리 위중 상향 어떻게 되나? 갑자기 까먹었는데 내가 까먹었다. 토양 지음 상향 지음 그래. 3리 위중 상향 지음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냐면 현재 완성된 체질별 장기의 어떤 적불균형을 과불균형을 늘리고 줄이는 어떤 현재 발전된 방법의 원형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토양 체질한테 10번 장기를 조절하는 몸의 어떤 이 혈자리의 흐름의 일부가 이때 지금 나와 있는 거지. 하지만 지금만큼 정교하지 않았던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아니고 꽤나 듣지, 그지? 사실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암침이나 오수열을 가지고 치료하는 치료법과의 어떤 공통점 내지는 차이점인데, 그런 사암침 치료 또 잘 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하시거든, 그지? 그리고 또 방바닥 시스템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래서 또 환자도 많고.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단 사암침을 치료하시는 분들은 사람의 체질적인 차이를 고려해서 처음부터 시작점에서부터 다르게 하는 경우가 약간은 있고, 내가 들어보면 약간은 있고, 대체로는 사람의 체질을 구분하진 않고 차이를 구분하진 않고 증상을 따라서 예를 들면 여기가 떨리면 어디, 여기가 떨리면 어디, 여기가 불편하면 어디, 이런 식으로 증상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그거에 따른 처방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오수열이라고 하는 이 혈자리를 어떻게 매니플레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체질적인 유불리를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이 혈성을 가지고 조작을 해도 충분히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그렇게 진료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한의사대 사계에 대해서는 나름의 메인스트림으로 활동을 하는 거지. 그래봐야 뭐 그렇게 포션이 많지는 않지만, 그지? 그리고 권 박사님이 초기에 하셨던 치료 방법도 그런 사암침적인 눈으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예를 들면 상형여태의 조합은 어떤 혈위의 혈성을 자극을 하는 것일 것이고, 그지? 이런 어떤 나름의 몸에 나타나는 시그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걸 당시에 이제 발견하시는 모습들의 초기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암침은 팔체대략적인 눈으로 보면 수많은 기본방의 변형들이야. 수많은 1단계 처방들이야. 침을 4개 놓잖아, 그지? 물론 보통 요새 들어보면은 침을 이렇게 놓고 다시 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표정격을 놓고 또 무슨 신승격을 놓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 환자한테 2번의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 그렇게 치면 그거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2단계 처방인 거지. 하지만 이제 거기서 놓치는 건 뭐냐면 숫자만 놓쳐. 그쵸. 거기는 5대1 4대의 개념은 없거든. 네. 그지? 그러니까 그런 오수열을 조작하는 정교함의 어떤 이 변수의 개수는 팔체질환이 훨씬 더 많이 앞서지, 자세하게 구분되어 있지. 예를 들면 어제 이 원장이 봤지만 그 5대5대1을, 그러니까 153 5대5대1 그 양방을 내가 왜 그 팔목에 부어 있었던 사람 여기 와서 막 못 집주는 사람 어제 한 20% 줄었다고 그래서 왔었잖아. 근데 그 주사 맞기 전이었거든. 그러니까 주사를 맞기 전에 침을 치료하고 좋아진 상태였어서 어저께 내가 153 5대5대1 만났지. 근데 그 사람한테 이거 무슨 처방이게 했더니 그 양방이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그 양방, 그러니까 그 양방 사사이잖아, 그지? 근데 그 양방을 5대5대1로 치료를 하면 사사이의 효과랑은 전혀 다른 효과가 난다고. 같은 혈자리를 같은 보사로 자극하지만, 그지? 그럼 이제 사암침의 눈으로는 그거는 해석이 불가능한 상황인 거지. 같은 혈위를 자극하고 보사가 같은데 횟수를 다르게 하는 걸로 어떻게 치료가 달라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하지만 사람 몸에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히 다르거든. 그 양방은 그 점막의 재생 속도와 탈락 속도의 차이에 의한 이격이 있을 때 쓰는 처방이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153을 5대5로 쓰면 관절의 염증이 홍종열이 위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처방이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 이건 내 개인의 생각이야. 그래서 사암침은 팔체질환의 눈으로 보면 수많은 기본방과 뭐 조금 플러스하면 2단계 치료의 조합이다, 변형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해. 그래서 이런 영역들을 보고 있는 거고, 환자는 나는 좋아진 것 같은데 옆에서 안 믿어서 웃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약간 웃프지 이런 거 보면. 그래도 일단 1회로 넘어가 볼까 이제. 그 후 같은 방법으로 아니다. 했고 제 이제 2회 그 후 몇 달이 지나 여름 한창 더울 때 하루는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전기 박사였다. 저번에 그 박사였단 말이지. 전기 박사께서였다. 귀 아픈데도 침 치료로 됩니까? 내가 우연히 바른 편, 그러니까 오른쪽 바른 귀 쪽이 귀속이 못이 아파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귓속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치료도 안 해줘서 그냥 돌아왔는데 귀는 계속 아파 잠을 잘 수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가봤으나 역시 귀는 아무렇지도 않다고요. 3일째 되는 날은 다른 이비인후과 병원에 가봤더니 거기서도 꼭 같은 말입니다. 라는 것이다. 이미 그분의 체질은 아는 바이며 그러한 병이 날 수 있다는 짐작이 감으로 병원으로 오시도록 하였더니 즉시로 내외분이 오셨다. 둘이 얼른 따라오셨네. 그치? 별달리 심차할 것도 없이 개장열로 이틀이 아픈 것임을 알고 양곡 골륜 양계를 수하고 통곡이간 상냥품을 영침한 후에 어떠냐고 물었더니 깜짝 놀라면서 글쎄 기분인지 아프지 않아요? 하고 침대에서 내려와 상당한 시간을 경과하여도 다시 아파오지 않으므로 기분이 아니고 나아서 그런 것임을 알고 돌아갔다. 그 후 별일이 있어 만났더니 귀가 완치되었다고 하므로 그대로 한 번 더 치료하여 드렸을 뿐이다. 이거 무협지지, 그지? 무협지 치고 너무 자세하지, 근데. 그럼 또 보자. 양곡골륜, 요거는 어디서 나오지? 또 찾아봐, 열심히 찾아봐. 찾아보는 과정이 느는 과정. 수하는 거지. 그러면 골륜 나오는데 나 양공, 양계가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자. 음체질 10번. 그음체질 10번이 어떻게 되지? 상향침 양곡골륜. 그지? 그러면 양곡골륜도 하나의 세트인 걸 알 수 있네. 사실 이 혈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이 혈위에 대한 혈 단위 분석은 최 원장님도 강의를 하신 적이 없고 나도 내가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어. 내가 요새 그거를 한번 날 잡고 조금씩 해보고 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역할을 해서 효과가 나는 걸까를 혈 단위 분석을 좀 해보고 있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나도
조금 되는 것도 있고 그래. 근데 뭐 되는 데까지는 나중에 한번 쭉 날 잡고 설명을 해볼 생각이야. 아무튼 지금은 이 세트의 일부가 여기저기서 보인다는 것 정도는 일단 머릿속에 담아놓고 가.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심이 갈 때 찾아볼 일이 생길 거야. 그럼 여기서 양계를 수한다고 했고 대장열이라고 했으니, 그지? 그러니까 대장에 관계된 치료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는 8번에 해당하는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체질 침 처방이 8번이 여러 가지 처방이 있잖아. 거기서 좀 찾아보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금음 체질 쪽에서 찾아보거나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돼. 그리고 통곡이간, 상향규음. 얘도 통곡이간은 있나? 한 번 더 찾아볼래? 통곡이간 네. 네. 어디 있지? 금음 체질 8번이지, 그지? 그리고 상향규음은 수음 체질 2번. 응, 그지? 근데 목이- 금음 체질도 있다. 그리고 수음, 금음 체질 혈이가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씩 메모들을 좀 해놓고,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효과가 있었던 것을 더 개량해서 현재에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아무튼 메모를 하나씩 해놔. 자, 그럼 제3예는 내가 읽을게. 지난 8월 3일 한전 모 과장이 한국전력인가봐. 그의 딸 여대생을 데리고 몇 사람이 함께 내원하여 진찰을 요청하였다. 보니 학생의 좌편 다리, 삼리하, 위경과 담경의 경계선쯤에 살색과 구분되는 진한 잿빛깔로 상당히 두드러진 부분이 있다. 피부염인가?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 있었던 거지. 들으니 약 5년 전부터 변하고 또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바에 시급히 입원 수속을 하라고 하므로 이유를 물으니 병이 암인데 입원하여 조직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여 온 가족이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마침 한 친구가 와서 입원 수속 전에 한 군데 더 가보자는 권고에 이끌려 왔다는 것이다. 그래 나는 진단 기간을 3일만 줄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암으로 진단이 나는데 무슨 진단 기간이 필요하며 다만 치료의 가능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 그래서 나는 물론 암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병근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치료의 가능 여부가 판단이 될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긍정해서 나는 그 체질, 소음인으로 체질과 병이 파악되는 대로 취침하여 보냈다. 학생은 다음날 와서 아무 반응을 모르겠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고아도 전일의 진단이 맞는 것 같아서 동일한 치료를 거듭하였는데 환자는 제3일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므로 그때서야 오진임을 알고 다시 세밀한 재검을 한 결과 태양인의 이증, 필자가 구분하는 체질병증으로 확인되어 음곡, 음릉천, 곡천, 익숙하지? 을 수하고 경거중봉을 영하고 다시 대동소상을 수하였더니 침 도중에 상반신이 상쾌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침이 끝나는 즉시 환부의 통증이 소실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날 밤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숙면하였고 다음 아침에도 경쾌를 느꼈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치료를 계속하는 중 전혀 부작용 없이 호전되어 2주일 후에는 색깔도 거의 육색, 그러니까 원래 색깔로 살색으로 돌아오고 환부도 많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사실은 병근이 없어지더라도 두드러진 혹은 더 번지지 않을 뿐 그대로 남지 않을까 생각하였던 것이 의외에도 줄어들어 아주 없어질 희망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건 좋아지고 있나봐. 2주일 후부터는 격일해서 치료하다가 생각나는 대로 들리라고 하고 있는데 환부는 거의 표가 없고 다만 만져서 알고 있는 암맥 한 알 정도의, 그러니까 조금 눌러서 이렇게 나타나는 조그만한 그런 암맥 한 알 정도의 몽우리가 남아있을 뿐이다. 가면 갈수록 황당하지? 재밌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권 박사님이 굉장히 이야기체로 쓰고 계시는데 환자의 아까 1예에서 보면 나는 이제 이게 임상을 오래 나름대로 한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환자가 나는 나았는데 옆에서 웃고 있다. 제 1예는 대학병원을 2군데나 가봤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나는 불편하다. 이거 우리 한의원에 오는 굉장히 많은 내러티브지. 병원에서 이상이 없는데 나는 불편해요. 그치? 그래서 그것이 나는 사실 활체제의학이 가지는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나는 불편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1예에 해당하는 상태였고 3예를 보면 이걸 현실 속에서 한번 그려보면 암인데 누가 여기 한번 가보라 해서 가봐서 맞닿지 않게 왔겠지. 그지? 왔는데 한의사가 3일만 달라 그랬더니 무슨 3일 같은 소리를 하냐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거잖아. 그지? 근데 권 박사님이 나한테 시간을 좀 줘야 나도 고민을 해보지 않겠니? 해서 요즘 원장이 답 적은 거. 문자 스카이프를 보내가 내가 지금 봤어. 그래서 3일만 주세요. 그래야 나도 뭐라도 좀 하지 않겠어요? 했더니 뭐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하고 나름 치료를 해보셨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고 오진이라고 생각하고 처방을 바꾸셔서 하는 그런 과정이 그냥 가감 없이 써 있잖아. 그치? 정말 이게 이제 기호문을 쭉 읽다 보면 비슷한 톤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권 박사님은
정말 솔직 담백 그 자체인 분이라서 뭐 본인의 오진이고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을 다 쓰시는 분이고 중간에 봐서 알겠지만 환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좋아진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나처럼 조금 더 세속에 가까운 사람이면 그러면 진짜 뭐 하다못해 한약이라도 한 대 드십시오 이렇게 하고 권할 법한데 사람 마음이 그치? 근데 한두 번 치료하고 뭐 안 오면 안 오는가 보다 이렇게 계시고 뭔가 되게 초연하시지 이런 상황에서 그래. 아무튼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면 피부 문제였고 암이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되지. 왜냐면 지금 요 치료하고 암이 없었다고 보기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암 판단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의심된다는 소견이었던 거고. 그죠? 피부 문제였던 거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 치료 처방은 또 마찬가지로 받겠지만 처음에는 어떤 진단에 의해서 아까 소음인이라고 보셨던 진단 결과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치료, 음곡음문천 아니지 그거는 나중에 하신 거구나. 어떻게 되나? 처음에는 소음인이라고 보셨을 때 치료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보면은 태양인의 이증 그리고 여기 가로치면 그 246페이지에 보면 태양인의 이증 가로치고 필자가 구분하는 체질병증 이렇게 지금 말을 써놓으셨던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권 박사님께서 당시에 본인이 이거를 현재 알려져 있는 언어로 구분을 하려니 소음인, 소양인 하는 언어를 처음에는 쓰시기는 쓰시는데 이 네 가지로 완전히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이제 이때부터 계속 하셨던 거지. 그래서 괄호치고 태양인의 이증하면 사람들이 당시 모를 거 아니야. 뭔 소리야? 그럴 테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구분하고 있음. 이렇게 이때부터는 표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지. 그리고 이걸 처음에는 체질은 같고 증이 사람마다 특이하게 나타나나 보다. 마치 열태음인, 한태음인 마냥. 그게 이제 지금 이 말이잖아. 그지? 그랬는데 권 박사님의 연구가 계속 되면서 이거는 증이 다르고 체질이 같은 게 아니고 체질이 다르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신 게 현재의 상황으로 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음곡음론천 곡천 중봉 병거 이거는 딱 보면 이거는 뭐지? 무병체질 1번이지 그지? 1번 그럼 경거 중봉을 지금 0하고 그지? 음곡음론천을 수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경거 중봉이면 1번이고 음곡음론천이 또 5번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섞여 있는 거지 아직. 대돈소상도 나오지. 대돈소상은 우리 이렇게 보면 나오는 음곡 초태 대돈소상 할 때 그 대돈소상이지. 내가 나중에 혈단위 분석을 한번 쭉 해볼 테니까 나도 내가 그걸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해볼 테니까 그러고 나서 한번 천천히 한번 돌이켜봐. 이게 옛날에 뭘 뜻하는 걸까를. 그렇게 해서 쭉 호전이 됐다. 그리고 뭐 문제가 없이 잘 지내셨더라. 이런 얘기지. 또 사례까지 가볼까? 딸의 병이 낫는 것을 본 전장은 전기과장은 8월 26일 자기의 오랜 세살을 고쳐달라고 하였다. 설사. 그런데 보니 그가 바로 태양인이어서 그 딸이 아버지를 닮은 것이었다. 증을 먹고서 양계를 수하고 통곡, 이간, 상양, 교음을 영하여 5회에 완치되었다. 5회에 완치되었다. 여기 되게 짧네, 그지? 그러니까 딸의 병이라고 하는 게 이 암 환자인 줄 알고 난 빨리 가야 되는데 무슨 3일씩이냐 했던 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딸이 나으니까 이제 여기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그 아빠가 온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나리오가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설사를 고쳐달라. 설사를 근데 보니 그가 바로 태양인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체질이 유전되고 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이해되지? 그래서 증을 파악하여 양곡양계면 8번의 앞자리 두 개지, 그지? 금운체질, 통곡이간, 상향주음. 이것도 아까 나왔던 통곡이간은 또 8번이고, 그지? 상향주음도 항상 둘이 같이 다니는 페어지. 그래서 설사가 해결됐다. 자, 제가 올해 볼까? 올해까지 있어요, 여기는 얘가. 이 원장 읽어보자. 네. 9월 7일에는 전 과장이 그의 부인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딸이 왔다가 아빠가 왔다가 이제 엄마가 온 거야. 우리 한의원에서 일어나는 거 굉장히 요사하지, 그지? 네. 부인께서는 처음에 딸이 난방 딸을 한방으로 데리고 가는 걸 반대하였으나. 그치, 왜냐면은 그 삼리에서 보면은 암이라고 지금 조직검사 해야 되는데 이 딸 엄마가 당연히 반대했겠지. 그리고 신기하게 나왔고 또 주인도 그 오랜 설사가 나은 것을 보고 자기의 10여 년 되는 두통도 치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왔다는 것이다. 부인은 태양인이며 증은 1증이었다.
그동안 가진 방법으로 치료를 해보았으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지금 체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낫습니다. 라는 나의 말이 믿어졌는지 기뻐하였다. 증에 따라 경거 중봉을 수하고 소부행간 어제를 영하였더니 다음날 와서 많은 효과가 있다 하므로 같은 침방과 함께 한 소부탕 5첩을 주었더니 그것으로 두통은 거의 멎었다. 그러나 병원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녀야 된다고 하였더니 그 후에 또 시간이 나는 대로 간간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딸 병원 그 한의원 올 때 엄청 반대했고 아빠가 설사까지 나와서 이렇게 주인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60년대라서 남편은 이렇게 요즘 보면은 정말 이 페미니스트들의 벌떼 같은 공격을 받을 표현이 나오네. 그래서 아내도 온 거지. 설사가 10년 두통이 10년 됐는데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났습니다. 권 박사님이 당시에 굉장히 본인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어떤 티피컬한 두통이셨나 봐. 그죠? 그래서 임상 경험이 이제 점점점 누적이 되고 직관적인 관찰이 누적이 되면 이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사람은 체질 진단, 환자의 병세의 상태,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먹고 있는 약이나 이런 걸 추론할 수 있는 이 사람의 병의 강도 이런 것들이 딱딱딱 떨어지는 어떤 상황들이 있어. 이거는 어렵다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한가운데 들어오는 직구 같은 공이다. 그냥 치면 안타다. 이런 상황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그때가 스스로를 어필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어필해서 환자를 내 편으로 만든 다음 그 다음에 결과를 보여주면 돼. 그래서 왜 가끔씩 보면 옆에서 보기에 내가 막 진짜 그러니까 오게 하고 싶어서 안 다닐 것 같은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이 사람 진짜 너는 진짜 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 그러면 내가 아마 그렇게 느꼈기 때문일 거야, 그런 상태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일들이 생겼겠죠. 반면에 이제 반대로 열심히 매진을 하는 애도 모르겠고, 환자가 뭐라 하는데 사실 파악도 잘 안 되고, 병도 너무 깊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럴 때는 좀 꼬리를 내리고, 이런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시도를 한번 해보신다면, 해볼 수는 있지만, 가능성은 얼마 정도 잘 보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어제 왔던, 비문증 같은 경우 거기에 해당하지. 비문은 안 낫는 게 기본적인 텍스트의 얘기지, 그지? 그리고 임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요 정도 한도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호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해봐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지? 그런 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 마찬가지로 경거중봉, 토부행간, 어제. 경거중봉은 경거중봉이고, 소부행간도 우리 금음체질 1번 할 때 맨날 나오지. 그지? 이게 태양인 2증, 태양인 1증, 이게 지금으로 치면 금양체질, 금음체질이라는 그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금양체질의 혈이랑 1번 다스리는 혈이 금음체질의 1번 다스리는 혈이가 혼용되는 거고 있는 걸 아직 알고 있지. 알 수 있지. 점점 나중에 구분이 되기 시작해. 근데 질문이 있는데요. 이때는 태양인이다, 황이다 이런 판단할 때 진단 기준이 맥이었나요? 아니야, 증이었어, 증. 그래서 증만 나와, 증. 그래서 이게 62년, 65년 사이에 이 저작을 보면 그때는 맥진을 하는 맥진도 자체가 등장을 안 해. 그래서 그때는 이런 증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형태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치료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처음에는 가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권은 박사님이 사람이 8로 구분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걸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 본인 눈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좋아지고 이렇게 한의사 면허 검정고시 해서 뒤늦게 한의사 되시고 이런 분이니까 맥진을 숙련 있게 배우셨을 리가 없잖아. 그지? 그리고 우리야 지금 8이네 맥진도가 이렇게 생겼네 하는 걸 가지고 들어가서 치료가 되는 사람한테 웃으면서 놓은 사람의 맥을 알고 짚어봐도 보일랑 말랑 하는 판에. 그러니까 우리가 왠지 프로그래밍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컴퓨터 던져주고 네가 프로그램을 짜봐. 그러면 프로그래밍이 처음에 제대로 나올 수가 없지. 그치? 그런 상황인 거지 아직은. 이때는 증을 가지고 아마 구분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비판적으로 나가면 이걸 이게 알고 있으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시험의 나름의 논문 또 그 이후에 이제 권 박사님이 2000년대 초반에 한의사대단원 강연하신 것들도 쭉 내가 섭렵을 할 건데 그런 걸 쭉 보면 이제 팔체제약을 나중에 여러분들 이 동기들 위주로 아마 비판을 하거나 지금도 벌떼같이 비판하는 한의사들도 있고 의사들은 아예 존재도 모르고 거의 그렇지만 많은 경우 어떤 비판을 많이 하냐면 사상의 아류다 이런 얘기 항상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돌팔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또 플라시보다 이런 얘기 항상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사상의 아류다는 거는 이제 계속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그럴 여지가 그렇게 오해해서 공격할 만한 여지가 분명히 있어. 왜냐면 이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 사상의 아류일 거면 이게 어떻게 되면 사상의 아류라고 나는 생각하냐면 치료법이 같은 방식으로 가면은 그거는 아류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서상의학에서 쓰는 치료법하고 87의학에서 쓰는 치료법은 상당히 다르거든. 어쩔 수 없이 한약을 써야 되니까 그냥 그 한약을 좀 빌려와서 그럴 때 하나씩 처방을 할 뿐인데, 그거 말고 주로 삼는 음식과 침에 대한 치료법은 상당히 다르고, 오히려 이제 사상의학 그 교과서에 보면 이제 음식에 대한 분류가 사상의학별로 간단히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거는 사상의학회가 조직이 된 이후에 87의학의 음식 분류를 이렇게 카피를 해와서 거기다가 실어 놓은 거라서 오리진이 거꾸로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오리진이고, 왜냐면 동의수세보원에 음식 분류가 나오지 않지, 그지? 동의수세보원에 나오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서 갖고 왔구나 하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공격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교수님, 권 박사님이 이 경희대에서 사상의학을 가르치셨다 하는 이제 그게 또 어떤 공격의 시발점인데, 그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사상의학 자체도 이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았네 이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사람이 8입니다 이런 걸 주장하기는 더 어려웠을 것이니 충분히 정황상 이해가 되는 면이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그게 아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은 뭐라면 좋을까, 환자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야. 환자 입장에서는 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서로 지금 정통이 적자가 누구네 많네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는 나는 없다고 봐. 그래서 처음에, 그러니까 환자들도 사상의학에는 뭡니까? 나는 체질을 알러 왔는데 왜 체질을 안 알려주고 자꾸 엉뚱한 걸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체질은 이제 사상체질이니까. 그럼 처음에는 내가 임상이 짧았을 때는 되게 그런 게 뭔가 기분 나쁘게 들렸거든. 되게 적대적으로 그런 면에 답을 했는데, 그런 거는 보지 마. 체질은 8이야. 무슨 엉뚱한 거 듣고 왔어. 약간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 왜냐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보고 들은 게 그거면.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한의사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봤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치료법은 상당히 달라서, 이게 마치 우리가 짜장면이 중국의 요리가 아닌데 한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국 고유의 요리 중국집에도 팔지만, 마치 이런 것처럼, 아니면 돈가스가 포크 커틀리스 나왔는데 완전 성격 서로 다르잖아. 아니면 컬이랑 카레는 다르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카레를 맛있게 만드는 집에 가서, 일본 카레 말이야, 아비코 카레에 가서 너네들 인도 커리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팔고 앉았어? 너네들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리야. 그거는 의미 없는 논의잖아. 그게 맛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사상의학에서 나왔든, 아니면 권 박사님이 처음에 이런 용어를 차용을 하신 것이지만 나중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그것에서 차용을 했을 뿐이지 사상의학에서 출발하신 게 아니든, 그게 우리 주장이든 저쪽 주장이든 그걸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환자가 낫느냐 안 낫느냐고 보면 된다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은 또 각자 그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각자들 항상 고민을 많이 해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팔체질 임상을 나름대로 한다면 앞으로 숙명적으로 계속 만날 질문이거든. 자, 이상 5개의, 이거 내가 읽을게. 이상 5개의 체험예는 두 가족의 경우이므로, 그치? 다 두 가족이, 가족 스토리인 거지, 지금. 어느 것이나 빼어버릴 수 없어서 다 기록하였으나, 지면 관계로 다만, 환자의 주진과 방법만이 간단히 썼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체질적인 병리이다. 그렇지? 다시 말하면 여기 또 다른 5사람의 전기 오인, 앞에 얘기한 오인과 똑같은 주진을 가지고 왔다고 할지라도 그 체질과 증, 신드롬이 같지 않은 한 그 치료 방법은 전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범박사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인 거야. 사람에 따라 다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게 나의 어떤 임상의 관찰이다. 이걸 좀 봐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지. 예를 들어 전기 1 제1시험예, 아까 신장염의 환자의 주진은 소형인의 일증인 경우 있지만 그것을 소음인의 일증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서는 제1예와 달리 태백태계를 수하고 대돈 용천을 음백을 영해서 그 병이 치료되는 것이다. 이거 9번이지 9번. 9번인데 아마 태백태계를 수하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나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어. 그래서 그 이유는 병명과 증이 같다고 할지라도 양자 간의 체질 병리가 다르고, 또한 증도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는 그 증에 있어서 열은 리얼이며 측 반응, 즉 병 반응은 대부분 우측에서 나타나고 별로 땀이 없다. 그러나 후자 소음인의 경우는 병은 표열이며 좌측 반응과 자한이 난다. 전자의 병리는 위열이 성하여 극하면 먼저 방광이 억제를 받아 기능이 저하되고, 따라서 신장도 기능장애를 받아 마침내 신장이라는 병명으로 분류가 되나, 제1례의 병이 과거 여러가지 치료 방법으로도 잘 낫지 않았던 것은 직접으로 신장만을 상대하고 그 원인이 되는 위열을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 사실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읽는 이 내용은 내가 예전에 한번 혼자서 그냥 쓱 읽어보고 지금 나도 처음 같이 정독을 해보고 있는 거거든. 여기서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열은 리얼이고 열은 표열이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되고,
사상의학의 언어지, 그지? 근데 보면 이제 그러니까 신장염이라고 하는 상태를 신장만 들여다봐가지고는 안 낫는 이유, 그러니까 안 낫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됐던 것임,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이분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치료 처방을 예를 들면 위장을 치료할 때 위장에 관계된 증상만을 그러니까 위장만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장기와 위장 사이의 관계를 컨트롤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양 체질에 1516을 놓을 때 4대2로 그러면 1519 4대1을 중소로 놔서 위장을 고치려고 하지만 표면화된 장기는 위장이지만 그 위장이 표면화된 장기 이면에는 간과 췌장, 간과 위장 사이에 밸런스 붕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잡아야 됨이 우리가 체질 치료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그걸 당연히 깔고 들어간다고.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그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의 아주 원형을. 제일 치험내에서 파악한 나의 치방은 이러한 원인 하에서 여러 침방 중 가장 효과가 많고 부작용이 없는 것만을 오랜 시간과 많은 치험으로 정선 처방한 것이다. 그러나 후자 소음인 신장염의 병리는 직접 신장 자체의 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 기관의 기능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마치 모타가 너무 세게 돌아가다가 지나칠 때 그 자열에 타서 망가져 버리듯이 소음인의 신장은 본래 그 기능이 왕한데 그것이 어떤 동기에 의하여 더욱 넘쳐 지나치게 되면 자기 열의 자체의 기능이 망가지게 되는 것이며 기관적으로 비장, 췌장 또한 본래의 기능 이하로 약화되게 되면 하나의 신장염이라는 형태의 병증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경우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보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신장이 약화된 것은 모든 장기가 공평하게 받아야 될 보합을 신장이 독점하였던 관계로 마침내 사버린 것이며 타서 기능이 약화된 현재도 계속해서 보법은 독점적으로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그 보합로를 차단하여 신장으로 가는 보합을 줄여주지 않고는 홍수에 빠진 신장을 구해낼 수 없는 것이다. 전기 소음인이 바로 그것이었다. 요것도 내가 요걸 요즘 말로 그러니까 현대 언어로 조금 쉽게 좀 풀어 설명하면 그러니까 기능이 약해져서만 문제가 오는 게 아니고 기능이 너무 강해져서 모오타가 타버린 것 같은 상태, 자열이 의해서 타버린 것 같은 상태, 과불균형의 상태를 바로 잡는 것도 치료고 그 과정에서도 신장의 기능이 망가진 것처럼 나타남. 그럼 이제 여기서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시사점은 내가 가끔씩 환자들한테 네가 지금 병이 해결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거는 유익한 거를 더 먹는 게 아니고 해로운 거 안 먹는 거야. 너는 안 먹는 게 중요해. 너는 지금 먹어서 될 일 인간이 아니야. 이런 얘기 맨날 할 때 있지, 그지? 그게 이거야. 그게 이거. 그러니까 항상 환자들은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뭘 먹고 뭘 더 해야 낫지를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그런 어떤 저하에 해당하는 형태라면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환자들한테 가끔씩 뭐 땀 내세요, 쇠고기 드세요, 돼지고기 맨날 드시고 오세요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면이지. 하지만 그게 그렇게 표현형으로 나타나도 이게 이렇게 돼서 올라가서 항진돼서 생기는 문제는 그렇게 돼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병의 어떤 표현형이 무조건 무언가를 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과열시키고 있는 것을 멈추게 만들어야 해결되는 방법도 존재한다. 그래서 팔체질 의학은 항상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뭘 더 먹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반대편이 하나의 상식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얘기의 원형을 지금 권 박사님이 하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타버린 모터가 작동하게, 그러니까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보법을 써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자, 맞습니다. 이제 좀 쉽게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나갔다.